안녕하세요. 원더키즈닷컴 앱7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아이폰 10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디자인부터 보자면 딱 잡는 순간 굉장히 단단하고 잘 만든 기계구나 라는 느낌을 확 줘요. 다만 옆면이 좀 반짝거리는데 크롬 증착을 했다든지 그런 싸구려 재질은 아니지만 지문이 남거나 오염이 되는 모습이 썩 지저분하게 남아요. 되게 빛 반사가 좀 지저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충분히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뒤쪽에 카메라가 튀어나온 게, 그러니까 카메라 튀어나온 것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폰 8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이제 소위 말해서 부드럽게 가축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가축 이렇게 내어버려가지고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똑같은 스페이스 그레이라도 뒤쪽에 반사라든지 색 표현이 아이폰 8이나 8 플러스와는 또 달라요. 뭔가 한 겹이 더 있는 듯한 이 좀 오그라드는 표현이긴 한데 호수 속을 들여다보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런 깊은 듯한 색 표현이 있어요. 최근 아이폰 플래그십이 항상 그렇듯 IP67 방수 방지를 지원하고요. IP68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고 밀스펙을 지원하는 기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 못한 건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뭐 비가 온다든지 반신욕을 쓴다든지 그런 가벼운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방수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다음으로 아이폰 10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잠깐 볼게요. 아몰레드 패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도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아몰레드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색 표현이 정확하고 야외 시인성도 좋고 굉장히 맑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드는 디스플레이예요. DCI-P3, HDR10, 돌비 비전 같은 것도 당연히 지원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켰을 때와 껐을 때 색온도가 스르르 주변 색온도에 맞춰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시각적인 만족도에 굉장히 차이를 많이 줘요. 전면을 거의 다 채우는 이 디자인은 아이폰에서는 상당한 업그레이드죠. 그동안의 배제를 생각했을 때. 물론 이걸 혁신적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했던 거니까. 그리고 제일 얘기가 많이 나왔던 이 노치 디자인 있죠. 이거는 사실 쓰면서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았어요. 이게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할게요.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없어진 게 있죠. 지문 인식이에요. 이 페이스 아이디라는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얼굴을 대기만 하면 자물쇠가 풀리죠. 이건 카메라를 사용하는 다른 방식과는 다르게 카메라와 도트 프로젝터에서 얼굴에 눈에 안 보이는 점을 쏴서 이 윤곽을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얼굴이 변하거나 뭐 안경을 끼거나 변장을 해도 대부분 알아보고 실제로 써보니까 좀 의아할 정도로 잘 돼요. 어두운 곳, 밝은 곳, 직사광선 아래 상관없이 인식률이 굉장히 좋아요. 가끔씩 실패할 때가 있는데 터치 아이디를 실패하는 것도 그 정도 비율은 있기 때문에 신경 쓸 정도는 전혀 아니었어요. 다만 최근 여러 가지 분석에서 나오듯이 이게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 같아요. 그 DNA를 많이 공유한, 누가 친자 확인 아이디라고 그 특정 조건에서 얼굴의 윤곽이 비슷한 가족의 경우에 굉장히 잘 풀리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의 보안성이 애플이 주장한 만큼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 페이스 아이디 지원을 갖다가 없애고 있죠.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완성된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물어봐 주셨는데 책상 위에 있을 때 얼굴을 들이대야 풀려요. 요 정도. 이제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얘기를 잠깐 할게요. 똑같은 iOS 11이 들어가 있지만 아이폰 10에 들어간 거는 조금 달라요. 홈 버튼이 없기 때문에 이 밑에 제스처를 이용해서 작동을 하죠. 그냥 홈은 이렇게 쓱 올리면 되고 이렇게 놓고 기다리면 멀티태스킹이 되고, 더 편한 거는 여기서 그냥 이 짝대기를 이렇게 좌우로 넘기면 멀티태스킹을 넘기면서 다닐 수 있어요. 굉장히 편했는데 사실 애플이 처음 시도한 건 아니고 제스처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여러 번 있었죠. 특히 이제 블랙베리 OS 10이 제일 유명할 텐데 그거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한번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해요. 오히려 홈 버튼으로 멀티태스킹을 넘기는 게 더 불편하게 여겨질 만큼. 나머지 홈 버튼의 역할도 다 바뀌었죠. 이렇게 쏙 내려주면은 위쪽의 아이콘을 한 손으로도 누를 수 있게 내려오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시리를 부를 때는 전원 키를 길게 눌러야 되고요. 전원을 끌 때는 볼륨 아래와 전원을 길게 눌러주면 됩니다. 설정 메뉴에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좌우에 튀어나온 노치들도 역할이 있죠. 왼쪽에서 내리면은 이 알림창 잠금 화면이 나오고, 오른쪽에서 내리면 제어 센터가 나와요. 한 손으로 닫기 힘든 위치에 억지로 넣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지고 썼을 때 여기를 당겨도 마찬가지로 동작하기 때문에 의외로 한 손으로 쓰기에 크게 어렵진 않아요. 다만 이 새로운 디자인이 잘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서드파티 앱 중에 지원을 안 하는 것들이 꽤 있다는 게 문제죠. 첫 번째로 이미 지원을 하게 업데이트가 된 부류들,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이 넓은 비율의 화면을 기분 좋게 쓰면 돼요. 특히 이런 앱들을 쓸 때는 이 노치는 물론 화면 잘린 부분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거기 유튜브 앱도 업데이트돼서 화면을 꽉
채울 수 있죠. 다만 옵션이 이렇게 원본 비율이든지 꽉 채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요 잘리기 바로 직전 한 요 정도까지만 돼서 화면 효율을 채워주면 거슬리지도 않고 화면도 커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모드는 유튜브에선 지원을 안 해요. 아쉬운 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안 됐고 하드코딩 되어 있는 것들은 위아래가 남는 호환성 모드로 켜져요. 쓰는데 지장은 없지만 보기도 좋지 않고 아이폰 8 플러스보다도 실질적인 가용 화면이 줄어들죠. 마음에 드는 측면은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더 큰 문제는 이상하게 잘 되는 애들이에요. 차라리 아예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호환이 이 위로 튀어나가요. 원래는 보여서는 안 될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UI적으로 보기에 웃기다 정도면은 상관이 없지만 원래는 화면 끝에 있어야 될 버튼이 이렇게 튀어나가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냥 보면은 되게 이런 활용을 공간 활용을 잘했구나. 사실은 얘네들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원래 뭐냐면 이렇게 튀어나간 거예요. 이렇게 시계와 안테나가 그대로 있고 튀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눌리질 않아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터치해서 누를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가로로 돌려서 사용해야만 되는 부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물론이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을 켰을 때 반짝하고 그냥 다시 꺼져버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자주 일어나요. 하루에 적어도 대여섯 번 정도는 일어나는 버그여가지고 은근히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물론 3D 터치의 기능을 강화한 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잠금 화면에서 꾹 눌러서 플래시를 켠다든지 카메라로 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위쪽에 제어 센터도 이렇게 꾹 눌러주면 확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꾹 눌러서 슈톤을 끈다 이런 다채로운 기능들 이 구형기 중에서는 길게 누르시면 되긴 하는데 여하튼 이렇게 3D 터치를 확장한 것은 마음에 들어요. 거기에 이 출뎁스 카메라를 통해서 내가 보고 있을 때 화면이 안 꺼지게 설정할 수도 있죠.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건 애플이 제작한 현재 모바일에서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A11 바이오닉 덕분이에요. 3D 게이밍이나 AR 키트 같이 복잡한 걸 쓸 때 그 진가가 나타나요. 정말 부드럽게 돌리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 카메라가 훨씬 마음에 들어요. 아이폰 8이나 8 플러스의 카메라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아이폰 10의 카메라는 거기서 하드웨어가 더 좋아졌죠. 뭐 그냥 줘도 상관없이 밝은 곳 어두운 곳 뭐 낮 밤 할 것 없이 그냥 사진이 잘 나와요. 저조도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나아졌죠. 물론 갤럭시 S8, 노트 8 아니면 뭐 픽셀 2 같은 경쟁 기종에는 아직 못 미치는 게 사실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2배 줌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이 망원 렌즈에도 OIS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줌을 해도 어두운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찍을 수 있고 실제로 잘 나와요. 뭐 아주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근데 그것보다 저는 인물 사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모두 너무 월등하게 나아져가지고 모서리 처리가 굉장히 나아졌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 중에는 최고 수준이라고 보셔야 돼요. 픽셀이 워낙 대단하긴 하지만 그리고 인물 조명 모드가 있죠. 윤곽 조명, 무대 조명, 모노까지. 사실 저는 사진은 잘 나오는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으로는 찍는 재미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찍는 재미가 있으면서도 사진이 만족스럽고 찍어졌을 때 무엇보다 받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요. 그게 인물 모드, 아이폰 인물 모드의 대단한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는 딱히 인물에만 제한돼서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물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 따는 게 조금 덜하기는 한데 사물에 적용해도 굉장히 재밌는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이폰 8 플러스와 동일한데 아이폰 10에서는 이게 전면에도 적용이 돼요. 전면에도 인물 사진은 물론 인물 사진 조명까지 적용이 가능해요. 아이폰의 전면 카메라를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7메가픽셀이라서 화소가 높지도 않고 어두운 곳에서는 상태가 썩 안 좋은데 이번 아이폰 10의 카메라는 많이 나아졌어요. 여전히 저는 사진의 품질 자체는 갤럭시 S8이나 노트 8이 낫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인물 모드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좀 엄청난 매력이라고 봐요. 구글 픽셀2도 이걸 굉장히 잘해주는데 아이폰 10의 전면 카메라도 쓰는 재미와 품질 모두 잡은 카메라 중에 하나예요. 거기까지가 카메라고 오디오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아래에 하나, 위에 이 수화부와 겸한 스피커 하나 해서 스테레오 스피커인데 지금까지 테스트해본 스마트폰 스피커 중에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스피커예요. 저음 꽉 잡혀있고 중역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고음도 선명하고 디테일하게 나오는 굉장히 좋은 스피커예요. 동영상을 자주 시청하는 분이라면 이 스피커는 정말 만족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3.5mm 이어폰 잭 없어진 거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 화가 나요. 애플이야 뭐 벨킨 듀얼 어댑터나 에어팟 많이 팔고 있으니까 신경 안 쓰겠지만 그거 다 이어폰 잭 있어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애플의 이유야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다음으로 배터리 수명인데 화면 켜지면 7시간에서 7시간 반 정도가 가요. 사실 완전히 마음에 드는 수치는 아니에요. 8 플러스가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그거는 8시간 반, 9시간 가까이 갈 때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화면이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거에서 대부분 먹는 게 아닌가, 아무리 아몰레드라도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충분히 좋은 수치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루 쓰시기에는 정말 충분할 정도의 수치기는 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건 번들로 주는 충전기의 용량이죠. 5W, 5V에 1A 충전기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비싼 폰에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물론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30분이면 50%가 차긴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사시려면 돈이 추가로 거의 10만 원 가까이가 든다는 거예요. 무선 충전도 지원하죠. 무선 충전도 뒤쪽이 유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느려요. 애플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물론 호환되게 추가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에어파워도 있죠. 내년에 나올 텐데 그건 또 과연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건 그냥 있다는 거 정도로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이폰 X는 놀랍지만 아직은 미완성의 폰 같아요. 물론 이것이 아이폰의 미래다라는 느낌이기는 해요. 새로워진 디자인, 정말 강력한 성능, 차라리 마법에 가까운 카메라, 그리고 최상급의 오디오 성능, 거기에 그걸 뒷받침하는 준수한 배터리까지. 이런 것만 보면 아이폰 X를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가격표를 보시기 전까지는. 64기가가 142만 원이고요. 256기가가 165만 원입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 가격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애초에 굉장히 비싼 폰이에요. 제일 싸다는 미국에서조차 1000불이에요. 999불이지만 1000불이에요. 근데 전화기에 그 정도 돈을 쓸 수 있냐? 물론 그 정도 가격의 전화기가 처음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프리미엄 폰들을 좋아하고 프리미엄 폰에 프리미엄한 가격을 내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그 정도의 아이폰 8 플러스와 비교해서 혹은 다른 경쟁 안드로이드 기계와 비교해서 그 정도의 프리미엄을 낼 만한 제품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애플이 아이폰 6부터 8까지 같은 디자인을 유지해오면서 뭔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눈에 띄는 하드웨어적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외관에 대한 하드웨어적 업그레이드는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아끼든지 못하고 있든지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물론 실제 개발 과정은 그렇지 않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쉽게 말해서 이 그동안 밀려온 숙제들을 갖다가 벼락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자기네 직원들의 이 초과 수당 임금을 갖다가 여기다가 나눠가지고 우리한테 청구하는 느낌이에요. 더 문제는 이게 완성된 제품 같은 느낌이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상단 디자인 자체는 저도 완전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실제로 쓸 때 그렇게까지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이 자체는. 근데 문제는 앱들이 아직 호환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개발자의 잘못이죠. 개발자가 제때제때 업그레이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논리와 사정까지 제가 생각해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특히나 142만 원 내지 165만 원을 주고 스마트폰 한 대를 살 때는 그런 거는 지네들이 다 알아서 처리를 했어야지. 뭐 전화를 돌리든 이메일을 돌리든, 이건 농담이고, 지네들이 처리를 했어야지. 쓰는 입장에서 앱을 깔았는데 띵! 이만큼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건 142만 원을 썼을 때 바라는 경험은 아니에요. 좋은 폰이에요. 굉장히 이쁘고 쓰면서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142만 원의 가치가 있냐고 하면은 저는 그건 아직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내년이 되면 비슷한 디자인의 뭐 저렴한 것들이 나올 텐데요 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미완성된 거를 내 돈 주고 베타 테스트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게임 중에서 뭐 얼리 액세스 이런 거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도대체 스마트폰 같은 공산품에 내가 왜 그런 얼리 액세스 같은 거를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애플의 10주년 기념 스마트폰 아이폰 X이었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